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이번 주도 또 어렵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한 2%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었죠. 4개월 만에 1880점 밑으로 떨어졌는데 중국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게 추락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분위기 전환이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 1860선대로 또 내려앉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31거래일째 매도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항공우주 블록딜을 제외한다면 31거래일째 매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최장기간 매도를 보였던 적은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때 한 33거래일째 매도를 펼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8월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촉발됐던 때 29거래일째 매도였습니다. 지금은 이를 넘어서는 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외자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란에서의 이 경제 제재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뭐 건설주들에는 또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저유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에 증시에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 또 중국의 GDP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경계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그 요인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그 이슈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센터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수혜를 입는 업종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란 제재가 해제되게 된다면 바로 이 석유 수출이 바로 재개가 되고 또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오늘 오전에 국제 유가가 3%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도 이 전일 뉴욕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한 데 따라 우리 증시도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좀 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1868.2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1854.55포인트 장중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9시 구간이 치가가 지금 저가였습니다. 1854.55포인트, 굉장히 낮은 수치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좀 낙폭이 둔화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현재 여전히 1868선, 1870선 아래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31거래일째 매도 우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관과 개인 쪽에선 동반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현재 외국인은 1,424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1,0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선 329억 원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장 보험 쪽에서 1.87%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 쪽에서는 1.56%가 빠집니다. 전기전자는 1.45% 하락, 운송장비가 1.01%, 종이목재가 0.97%,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금 이 이란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 쪽이 장 초반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0.48%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이 조금 더 선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의약 같은 경우 현재 0.84% 상승, 은행이 0.72%, 섬유유복이 0.71% 상승세 나타내고요. 음식료품도 0.34%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체로 역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삼성물산만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다른 종목들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33% 빠진 111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모두 하락세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0.72% 빠지면서 13만 7,500원 기록합니다. 한국전력은 0.59% 하락하면서 5만 700원 기록,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0.65%, 0.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1%대 하락세 나타납니다. 현대모비스가 1.02% 빠진 24만 2,500원, 기아차가 1.51% 하락하면서 48,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생명과 LG화학도 2%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장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바로 건설 쪽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건설,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은 조금 더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좀 상승폭이 둔화된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약세장 대비해서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주가 흐름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GS건설이 현재 0.44% 오르면서 22,9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비해서 다소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이 0.97% 상승, 대우건설 흐름 좋습니다. 3.07%, 3.26% 오르면서 5,380원 기록합니다. 두산건설도 3% 넘게 상승세 유지 중에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0.47%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증권가에서 이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특징주 대림산업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건설주들이죠. 건설주들 장 초반에 아주 강한 그 시세 움직임 형성이 됐는데 지금 대거 반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일단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로 그동안에 해외 쪽에 건설 수주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요. 이것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선호주로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좀 뽑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중에서 대림산업에 대해서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리포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림산업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를 논하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건설과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유화 사업 강화, 또 한 가지 에너지 디벨로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대림산업의 미래입니다. 대림산업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룹의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큰 틀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건설 부동산 사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유화 사업의 강화, 세 번째는 에너지 디벨로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인데요. 대림산업은 비핵심 자산인 대림자동차와 대림 CNS를 상장하고 또 혹은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향후에는 여기서 창출되는 현금으로 핵심 사업 강화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건설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부분인데요. 또한 턴어라운드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대림산업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2016년 매출은 9조 7,400억 원으로 3.6%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4,170억 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사업 부문별로는 매출이 본사 건설 부분이 7조 4천억 원, 본사 유화 부분은 1조 1천억 원, 연결 자회사가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대림산업이 저유가와 저성장에 맞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해야 지금과 같은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건설 관련 리스크를 유화 사업으로 상쇄.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10만 2,5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해외 리스크 감소, 그리고 자체 유화 사업, 그리고 자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으로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신규 수주입니다. 이란 제재 해제 후에 양질의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2010년 6월부터 중지됐던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라며 2016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림산업은 현재 중단된 현장이 3개로 공사 수주 잔고가 약 5,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란 지역 벤더와 인적 네트워크 보유로 선제적 공사 수주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석유가스 석유 분야 투자 가능으로 초저유가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중동 국가들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분양 물량인데요. 해외 리스크 감소와 자체 유화 사업 그리고 자회사 YNCC 그리고 대림 CNS의 안정적인 이익으로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우디 시공법인 손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서 미천구 공사 관련 리스크가 낮고 또 상반기까지는 사우디 손실 프로젝트 준공 단계로 하반기부터 해외 공사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주택 부분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 확대과 또 주택 매출 증가로 저성장이 해소되고 해외 공사 손실이 1분기까지 마무리돼서 실적 개선은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16년 영업이익 증가 모멘텀 확대, 투자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영업이익은 84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은 3.2%로 개선될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는 국내 이익이 증가되고 해외 실적 가시성이 확대되는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분기와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인데요. 대림산업의 4분기 매출은 3.6%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한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흑자 전환해서 84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4분기 유화 부분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주택을 포함한 건축 부분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해외 부분의 경우에 사우디 시공법인의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죠. PBR 표준 편차인데요. 자, 2016년 영업이익은 2015년 추정치 대비 54% 증가한 4,378억 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영업이익률은 3%에서 4.2%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는 첫 번째로 국내 부분의 이익 증가가 지속된다는 점, 두 번째가 해외 부분의 손실이 감소된다는 점, 세 번째가 유화 부분의 둔화, 연결법인의 연결법인이 안정적이기 때문인데 국내 부분의 이익 증가와 해외 부분의 손실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8% 수준의 ROE를 감안하면 현재 PBR 0.6배는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확인해봤습니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0%가량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대거 반납하면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된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만 500원 선까지 밀려났고요. 0.14%가량 마이너스권의 시세 움직임입니다. 음봉을 좀 내고 있고요. 윗꼬리가 또 달린 그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건설주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이란의 건설 시장이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한국의 이 건설 시장의 최대의 이 수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너무도 어렵고 저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발주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하면서 주가도 시장과 더불어서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그런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하이얼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이 미국의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GE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관련 종목들 오늘장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LG전자부터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 현재 2.65% 떨어지면서 55,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모든 이평선을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좀 5일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중에는 거의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밑골이 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한 거의 3% 가까이,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현재 3% 넘게 하락세 보여줍니다. 현재 22,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영향을 받아서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들 이어보기 전에 코스닥의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현재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0.39%, 0.4% 떨어진 675.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21선을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현재는 양봉을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봉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시가가 저가였습니다. 671.96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의 힘을 좀 입어서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현재는 675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147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 7억 원 정도 소폭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87억 원 꾸준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시기 전에 또 시가총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조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의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거의 5%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04,2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습니다. 코미판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는데요. 메디톡스가 2% 넘게 2.22% 상승한 52만 1,400원 기록하고요. 바이로메드는 2.71% 상승한 20만 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0.14% 소폭 상승 흐름이고요. 오늘 컴투스 흐름 좋습니다. 2.54%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반면에 좀 컨텐츠 쪽으로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1%, 1.01% 빠지면서 11만 7,500원 기록하고요. 동선은 2.43% 하락, CJNM도 오늘장 1.51% 하락하면서 84,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엔도 3.11% 빠지고요. 파라다이스가 0.66% 소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임상 기대감, 또 미국의 승인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MC마 관련해서 다음 달 9일에 FDA 승인의 일정을 앞두고 오늘장 좀 기대감에 강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현재 4.84%, 아까 확인한 대로 여전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33% 오르면서 17,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삼성 바이오 쪽으로 오늘장 소식이 나왔었죠.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의 첫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삼성 바이오주들도 오늘장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가 4.11% 상승한 2,785원 기록하고 있고요. 영인프론티어가 2.38% 상승한 6,4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삼성물산은 코스피 종목이지만 현재 1.47% 오른 14만 7,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선물 사물물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0.35%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3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22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 시장의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 매도 우위고요. 기관도 함께 동반해서 팝니다. 개인이 662억 원, 기관이 84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34계약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